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카오 주식 액면 분할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고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 주식이 한 주당 액면 가격이 500원이죠. 이 500원이 100원으로 5분의 1로 액분을 합니다. 발행 주식 수는 8,870만 주에서 무려 4억 4,352만 주로 상당히 주식수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주 상장일은 4월 15일입니다. 자, 그러면 액면 분할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면 분할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지분 비율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본금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의 변화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액면 분할을 왜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면 분할로 인해서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한 주의 주가가 너무 비쌌을 경우에 이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좀 더 주식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한 주주 가치의 재고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상장세의 장래 수익 전망에 대한 좋은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경영자는 미래의 현금 흐름에 관한 우호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하는 것이고요. 투자자는 액면 분할 공시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액면 분할로 인해서 주주의 구성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주의 그 총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가 부의 변동 없이 투자 자금의 범위 내에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저가주의 거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기존보다는 좀 더 주주 구성의 변화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액면 분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장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액면 분할은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수요가 발생을 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할 수 있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서 유동성이 증가되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은행,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보다는 자금 필요할 경우에는 쉽게 유상증자나 이런 자본을 이런 걸 통해서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이버가 유상증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하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점입니다. 단점 뭐냐면은 주가의 안정성 저해 우려가 있습니다. 주주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가 되고요.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락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게 오늘의 고민해 봐야 되는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 어,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에 상단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해외 사례와 국내 하단 사례를 나눠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 해외 쪽에 해외 쪽의 기업 같은 경우 테슬라라든가 애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테슬라, 애플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줬었고요. 더불어서 스타벅스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의 현상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보겠습니다. 2018년도 5월 4일에 50분의 1, 한 주당 250만 원 주가가 5만 원으로 이렇게 액분을 했고요. 당시 거래량은 액분 후에 40배 가까이 늘어나서 유동성 증가의 계기가 되는 긍정적 측면을 많이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 가치의 본질 변화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강한 긍정적인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가의 흐름은 그 기대감에 못 미치고 하락을 했다는 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차트인데요. 자, 그때를 아마 가장 최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를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네, 2018년도 5월 4일입니다. 네,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공시 발표를 했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강한 주가 상방향의 흐름을 예측을 했었습니다만은, 주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계속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2019년 1월 달까지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불편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 2018년도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이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주가는 왜 올랐을까요? 액면 분할 효과로 인해서 올랐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기인데, 이로 인해서 어, 이 액분이 나오고 주가는 또 같이 하락한 거죠. 예. 하락을 했던 거죠. 근데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다시 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은 사전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반영이 되어서 주가는 상당히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액분 후에 액분 후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슈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주가는 그 당시에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업황이 나름대로 좋아지니까 주가는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SK텔레콤을 한번 보겠습니다. SK텔레콤.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언제냐면요. 2000, 네, 과거에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 2011년도인가요? 예, 2011년도. 예, 2011년도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네요. 네. 2000년도인데요. 2000년도 너무 한참 뒤라서 SK텔레콤은 좀 넘어가고요. 가까운 사례를 좀 들겠습니다. 네, 가까운 사례. 2015년도에 액면 분할을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SK텔레콤도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너무 기간이 앞쪽이라서, 예, 제가 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한 주를 10주로 쪼개는 그러한 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좀 보시는 것처럼 이때, 예, 이때 액면 분할 발표를 했었죠. 발표하고 난 뒤에 주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줬던 거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면 분할 후에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가졌던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하락을 좀 진행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까지도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더 당겨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너무 이렇게 데이터가 길어서요. 예, 예.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월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액분 후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삼성전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 퍼시픽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이버를 봐야 되겠죠. 자, 네이버의 주가도 변화가 있었죠. 네이버의 주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00, 네, 2010, 네, 2018년도 10월 달 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달. 네, 지금은 데이터가 크게 나와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2018년도 10월 달. 네, 이때입니다. 이때. 2018년도 10월 달에 네이버의 주가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액분 발표 후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경향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주를 다섯 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단행을 했고 70만 원대의 주가가 13만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금 계속해 드리고 있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어, 결론적으로 네이버도 그렇고 아무래 퍼시픽도 그렇고 그리고 SK텔레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한 후에 해당 기업의 실적 성장성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카카오도 과연 이번에 주가가 하락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좀 봤을 때는 카카오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네. 성장성 측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현재 지금 카카오의 그 주가는 좀 약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보시면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카카오가 향후에 자회사에 있던 상장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어, 뭐 올해에 뭐 한두 개 정도 상반기에 자회사에 있던 상장하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카카오뱅크 어떤 증권의 MTS 증가에 따라서 젊은 세대들의 어떤 관심도가 증가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카카오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추정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세 변동이 클 수가 있는데 좀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어떤 긍정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한동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카카오가 주식이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주가가 예를 들어서 과거의 어떤 사례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뭐 주가가 이런 거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가 계속해서 올랐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이렇게 올랐는데 액면 분할을 발표를 해서 또 최근에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카카오 전반적인 어떤 실적적인 면을
좀 봤을 때 실적적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적인 면은 좋네요. 네. 네. 보겠습니다. 예. 했을 때 실질적 면은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액분해 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도 좀 좋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오는 구간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추후에 카카오가 카카오가 어떤 자회사의 상장이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주식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거래는 활발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서서히 또 주가의 또 모멘텀을 잡아서 실적 모멘텀과 또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어떤 유동성의 활성화 이런 측면에 반영이 되어서 주가는 올라가는 그 다음 패턴이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맞고 안 맞고 떠나서 한번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투자 전략은 좀 카카오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일부 좀 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만 현금을 보유했다가 4월 15일 신주 상장되니까 그때 이후로 해서 실적 상황이라든가 글로벌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서 추가 재매수 포인트를 노리는 거죠. 재매수 포인트를 노려서 결론적으로 큰 수익을 내는 그러한 좀 어, 유연한 어떤 그런 전략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투자 전략이 반드시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카카오에 대한 성장성을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표를 하나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지표가 기술적 지표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다이버전스를 얘기하는 지표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예, 이 밑에 나와 있네요. 네네. 여기 보시면은 서서히 그 카카오가 현재 지금 RS 네, 일봉상 음, 주가 흐름이 좀 약해지는 모습이 이렇게 좀 연출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RSI가 이 다이버전스 이게 지금 전환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약세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당분간의 주가 조정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카카오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결론지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에 대해서 아주 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변동성은 무시하셔도 된다. 대신에 추가로 액면보나 신주 상장 후에 상황을 보시고 추가로 더 매수해주는 포인트를 잡아간다면은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중을 낮췄다가 재매수 포인트 재매수 포인트를 노려보자라고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카카오 액면 분할에 대해서 좀 더 리얼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